5월의 따스한 햇살이 서울 외곽 신림동 아파트 단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20년 된 낡은 아파트들 사이로 새싹이 돋아난 나무들이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아침 8시 단지 입구 작은 공원의 벤치에는 어김없이 두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이야. 우리 영감이 또 어젯밤에 코 골면서 나를 못 자게 하더라니까. 박미숙이 일회용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1살의 미숙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늘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윤정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게 뭐야? 우리 태수는 은퇴하고 나서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있어. 아침엔 뉴스, 낮엔 드라마, 밤엔 또 뉴스. 나하고는 말도 안 섞으면서 말이야. 정희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작년에 정년퇴직을 한 뒤로는 이렇게 미숙과 함께 보내는 아침, 시간이 하루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2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든든하잖아. 우리 남편은 친구들하고 등산이니 낚시니 하면서 집에 있을 데가 없어. 미숙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 근데 미숙아, 너희 남편 요새 어떻게 지내? 정희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글쎄, 뭐 하겠어. 나이 들어서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냥저냥 사는 거지. 미숙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마시며 단지를 둘러보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라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고 정희와 미숙은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정희야, 우리도 참 나이 들었다. 벌써 60이 넘었으니 말이야. 미숙이 벤치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다행이지 뭐. 정희도 따라 기댔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 타박, 자식 걱정, 건강 이야기가 주된 소재였어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 이 시간만큼은 둘 다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맞다. 정희야, 너희 태수 씨가 요새 어디 많이 나가던데? 미숙이 갑자기 물었어요. 응? 우리 남편이 집에만 있는데 뭔 소리야? 정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 본 모양이네. 미숙이 애매하게 웃었어요. 정희는 미숙의 말이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 은퇴하더니 집에서 뉴스만 보고 바깥바람 쐬는 건 친구 미팅뿐이라는데 참 답답한 인생이야. 그래도 이렇게 미숙이랑 수다 떠는 게 낙이지. 정희의 남편 김태수는 65살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한 뒤로는 정말 집에서만 지냈어요.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취미도 없었습니다. 정희야, 그런데 말이야. 요새 우리 단지에 소문이 좀 있더라. 미숙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무슨 소문? 정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누구누구가 어떻다는 그런 얘기들 말이야. 미숙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시간은 어느새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서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럼 내일 또 보자, 미숙아. 정희가 빈 커피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정희야. 조심히 들어가. 미숙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같은 동이었습니다. 정희는 5층, 미숙은 7층에 살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지며 정희는 문득 미숙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뉴스 소리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다녀왔어. 정희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응. 태수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20년 넘게 이어온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온하기만 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전통시장에 나섰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신림시장은 정희가 20년 넘게 다닌 곳이었어요. 익숙한 상인들의 얼굴과 정겨운 흥정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고등어 어때요? 정희가 수산물 가게 앞에서 물었어요. 아, 정희 씨.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한 마리에 5,000원인데 2마리 사시면 9,000원에 드릴게요. 상인이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고등어 2마리를 샀습니다. 태수가 생선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2~3번은 꼭 사왔어요. 비닐봉지에 고등어를 담고 채소 가게로 향하던 정희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앞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남자는 회색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영락없이 태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서둘러 과일 가게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살펴봤어요. 남자는 분명 태수였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의 걸음걸이와 체형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문제는 그 여자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연한색 블라우스, 그리고 익숙한 걸음걸이. 정희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숙이, 절친한 친구 박미숙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태수와 미숙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 정희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정희는 여전히 과일 가게 뒤에 서 있었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과일 가게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정희가 겨우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어요. 정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설마 우리 남편이. 그것도 미숙이와. 집에 도착한 정희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안에서 태수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뉴스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정희가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응, 뭐 샀어? 태수가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태수의 옷차림을 살펴봤어요. 회색 조끼는 벗어서 옆에 걸어두었고 지금은 흰색 와이셔츠만 입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본 그 회색 조끼가 분명했어요. 고등어하고 채소 좀 샀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태수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장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고등어를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계속 시장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본 게 맞나? 태수와 미숙이가 손을 잡고 정희는 거실로 나가서 태수를 다시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를 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보, 오늘 어디 나갔다 왔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니, 집에만 있었는데. 태수가 대답했어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본 건 태수였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미숙이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너희 태수 씨가 요새 어디 많이 나가던데? 그때 미숙의 표정도 이상했었습니다. 혹시 미숙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정희는 핸드폰을 들고 미숙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오늘 우리 남편하고 손잡고 다니는 거 봤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잠든 태수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 맞을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설마 우리 남편이 그것도 미숙이와 정희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태수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 장면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든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시장에서의 그 장면이 반복되었어요. 태수와 미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악몽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옆에서 잠든 태수를 바라보며 어제 시장에서 본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정말 우리 남편이 미숙이와 손을 잡고 다닌 걸까? 7시가 되자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안 와서. 정희의 목소리는 어딘지 차가웠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미숙과 만나러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미숙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친구가 정말 자신을 배신한 걸까요? 정희야, 왜 그래? 표정이 안 좋네.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아, 어제 뭐 했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별거 없었어. 그냥 집에 있었지.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어제 태수와 함께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 나는 어제 시장에서 이상한 걸 봤어. 어떤 남자가 여자하고 손잡고 다니더라. 정희가 미숙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래. 요새는 나이 들어서도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평소 같았으면 그런 이야기에 더 관심을 보였을 미숙이 대충 넘어가려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친구들 만나러 간다며 외출했어요. 정희는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하고 커피 마셨어. 태수의 대답이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두려움보다 컸어요. 휴대폰 잠금을 풀고 연락처를 확인하는 순간 정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숙이라고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하트 표시까지 붙여서 말이에요. 손이 더욱 떨렸지만 문자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최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도 고마웠어.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마이너스 태수. 괜찮아요. 언제든 말하세요. 마이너스 미숙. 미숙아, 보고 싶어.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마이너스 태수. 네,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마이너스 미숙. 정희는 휴대폰을 보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태수와 미숙이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신과 같은 호칭으로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희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마이너스 태수.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마이너스 미숙.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마이너스 태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25년을 함께한 남편과 20년 넘게 믿어온 친구가 자신 몰래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미숙아, 너까지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정희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두 사람의 배신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정희는 휴대폰 속 메시지들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수와 미숙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과 2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건 너무 가혹했거든요.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길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캐내기로 결심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부은 눈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울어서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미숙을 제대로 떠봐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은 미숙을 보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숙아, 내 남편 요즘 뭐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남편? 별로 하는 일이 없지. 그냥 집에만 있어. 그래. 우리 태수는 집에만 있으니 미칠 지경이야.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숙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그래. 근데 태수 씨 참 다정하더라. 부럽더라, 정희야. 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이 왜 태수가 다정하다고 하는 걸까요? 언제 만났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언제 우리 태수가 다정한 걸 봤어?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숙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어요. 아, 그냥 가끔 아파트에서 마주칠 때. 미숙아, 솔직히 말해. 너 우리 태수하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정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뭔 소리야? 미숙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나 어제 시장에서 봤어. 너희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희야, 그건 뭐야? 변명이라도 할 거야? 그리고 태수 휴대폰에서 너희가 주고받은 문자도 다 봤어. 문자까지? 미숙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더라. 너희 둘이 서로를. 이것도 오해야? 정희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미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희는 모든 게 확실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미숙아, 20년 넘게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희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사정? 내 남편과 바람 피우는 사정이 뭐가 있다는 거야? 좋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희가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태수가 놀라며 돌아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이 무슨 일인지 더 잘 알 거 아니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미숙이랑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시장에서 손잡고 다니는 것도 봤고 휴대폰 문자도 다 봤어.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할 거야? 태수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야,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더 배신감이 드는 거잖아. 어떻게 내 친구와. 괜한 오해하지 말라고. 태수가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증거가 뭐야? 휴대폰 훔쳐보는 게 증거야? 두 사람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 내 친구와 그런 짓을 하고. 아, 정말 답답하다. 태수가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 나간다. 어디 가는데? 정희가 물었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정희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친구 때문에 말이에요. 그날 밤 태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끝인가? 우리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정희야, 제발 오해하지 마.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정희는 문자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겠다는 걸까요? 이미 모든 게 드러났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미숙이 뭐라고 변명할지, 그리고 태수는 어디서 밤을 보내고 있을지 말이에요. 태수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밤 현관 앞에서 태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자고 있는 거야? 정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미숙의 집에서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넷째 날 아침 정희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정희 씨. 요새 남편분 못 본지 며칠 됐네요? 김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싶었거든요. 아, 네. 친구 집에 며칠 놀러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김 씨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혜 씨 남편분이 미숙 씨 집에서 자주 보이던데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아, 제가 입이 좀 가벼워서. 하지만 이상하더라고요. 미숙 씨 남편은 어디 갔나 싶고 말이에요.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가 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알고 있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을까 생각하니 죽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용기를 내서 미숙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태수와 미숙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서둘러 비상계단으로 숨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미숙이 태수에게 물었어요. 뭐든 상관없어.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으니까. 태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정희는 비상계단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니.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태수의 옷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정희는 시장에 나갔다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정희를 보자마자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거든요. 정희 씨, 힘내세요. 요새 많이 힘드시죠?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정희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아, 모르는 척 하시는군요.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남편분이. 아주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벌써 시장 상인들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얼굴이 뜨거워지며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저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정희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동정 어린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정희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온 동네가 다 아는구나. 내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라는 걸. 정희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는데 미숙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정희야,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정희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오해라고? 이제 와서 무슨 오해야? 그날 저녁 정희는 창문 너머로 미숙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그림자 두 개가 보였어요. 태수와 미숙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의지한 친구와 남편. 둘 다 날 이렇게 짓밟는 거니?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왔던 거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25년 결혼 생활과 2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 의해서 말이에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큰딸 수진이에게서였어요. 엄마, 요새 왜 연락 안 돼? 아빠는 뭐 하세요? 정희는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다. 아빠는 친구들과 여행 갔어. 거짓말을 보내고 나니 더욱 비참해졌어요. 자식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혼자서 이 큰 집에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61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태수와 미숙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난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수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집에서만 지내며 커튼을 치고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숨어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용기를 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며칠 전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요? 관리소장이 물었어요. 남편 실종 건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동정심이 생겼는지 CCTV 모니터 앞으로 정희를 안내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곧 태수와 미숙이 함께 나오는 장면이 보였어요. 하지만 정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미숙이 태수를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정희가 물었어요. 관리소장이 화면을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태수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불안정해 보였고 미숙이 태수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목격했던 그날의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정희가 시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CCTV 영상에서는 미숙이 태수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게 뭐지? 며칠간의 영상을 다 보고 나니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숙과 태수가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이 아니라 미숙이 태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태수의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약통을 발견했습니다. 약통을 자세히 보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었어요. 정희는 인터넷에서 그 약을 검색해 봤습니다. 전립선 치료제? 정희가 놀라며 화면을 봤어요. 검색 결과 전립선암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이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태수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약통의 처방 날짜는 한 달 전이었고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처방받은 것이었어요. 정희는 급하게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수 환자분이시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간호사의 대답이었어요.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환자 본인이 아니시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더 깊이 태수의 서랍을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병원 진료 기록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립선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료 기록지에는 전립선암 초기 단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암 투병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종이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보호자란에 박미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숙이 태수의 병원 치료에 동행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미숙이가 태수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정희는 모든 게 뒤바뀌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미숙과 태수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미숙이 아픈 태수를 돌봐주고 있었던 거였나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태수는 자신에게 병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미숙에게만 의지했을까요? 정희는 핸드폰을 들고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병원 진료 기록 봤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집으로 돌아와. 그런데 잠시 후 태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정희는 핸드폰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팠다는 사실, 미숙이 그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아직도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휴대폰에서 봤던 그 애정 어린 문자들은 뭐였을까요? 여보라고 부르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건 단순히 병간호 때문만은 아닐 텐데.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태수를 만나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과연 이 모든 일의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오전 정희는 집 앞 공원 벤치에서 태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충격과 그동안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10시 정각,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남편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태수가 벤치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말 안 했어? 암에 걸린 걸. 정희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래서 혼자 견디려고 했어. 혼자? 미숙이가 있잖아. 왜 나 대신 미숙이한테 의지한 거야? 정희가 따졌어요. 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돌아보니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며칠간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미숙아, 너도 와.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숙이 벤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다 말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태수 씨가 한 달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너한테 말하면 너무 걱정할까봐 그랬대. 그래서 너한테만 말한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처음에는 나도 거절했어. 당신 부인한테 말하라고 했지. 하지만 태수 씨가 애원하더라고. 제발 정희만큼은 아무것도 모르게 해달라고.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은데 병까지 걸려서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야. 그런 게 짐이야?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미안해, 정희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태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숙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같이 다녔어. 검사 받을 때도, 결과 들을 때도. 태수 씨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했거든. 그럼 휴대폰 문자는 뭐야? 여보라고 부르고, 보고 싶다고 하고. 정희가 따져 물었어요. 그때 미숙과 태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정희야. 사실 나와 미숙이는 태수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뭐? 정희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대학교 때 연인이었어. 미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40년 전 얘기야. 우리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태수가 서둘러 설명했어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태수를 먼저 만났어. 하지만 그때는 어려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 그리고 나중에 태수가 너를 만났고, 그래서 뭐, 지금 다시 만난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태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미숙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단지 옛날 추억 때문에 편하게 느껴졌을 뿐이야. 편하다고? 그래서 나 대신 미숙이한테 의지한 거야? 미숙이 대신 대답했어요. 정희야, 태수 씨가 너무 무서워했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위로해 준 거야. 옛날 연인이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정희는 모든 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여보라고 부른 건? 그건 태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부부인 척해야 할 때가 있었어. 보호자 자격 때문에. 그래서 연습 삼아. 연습? 정희가 어이없어 했어요. 미숙이 급하게 설명했어요. 정희야, 우리 사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단지 태수 씨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해서 도와준 것뿐이야. 하지만 너희는 옛날 연인이었잖아. 그런 사람끼리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정희가 울먹였어요. 태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지금도 앞으로도. 미숙이는 그냥 옛 친구일 뿐이야. 그럼 왜 집을 나간 거야? 왜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온 거야? 너한테 실망했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게.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태수 씨는 그동안 내 집이 아니라 모텔에서 지냈어. 나도 걱정되어서 매일 연락했지만 정희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어요.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것, 미숙이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것까지. 미숙아, 정말 태수와 아무 일도 없었어? 정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정희야, 내 맹세코 말하는데 우리 사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내 친구야. 평생 그럴 거고. 태수도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도 잘못했어. 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희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아. 이제 집으로 가자. 앞으로는 함께 병원에 다니자. 태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응. 남편이 아플 때 아내가 곁에 있는 게 당연하잖아.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해와 의심으로 얽힌 실타래가 드디어 풀렸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에도 가을이 찾아와 단풍잎이 아파트 단지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전과 같은 공원 벤치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어땠어? 미숙이 태수에게 물었어요. 다행히 많이 좋아졌대.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완치 가능하다고 하시더라. 태수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가 태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지난 석 달 동안 정희는 태수와 함께 모든 병원 치료에 동행했습니다.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았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세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견뎌냈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태수가 아내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인데. 정희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 둘 보고 있으면 신혼부부 같아. 부럽더라. 미숙아, 너도 남편한테 잘해줘.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 정희가 미숙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와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믿음과 우정으로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정희야, 처음에 나를 의심할 때 기분이 어땠어? 미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해, 정희야. 우리가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태수가 죄송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들도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였잖아.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돼.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도 잘못했어. 비밀을 만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지. 그래도 다 잘 풀렸으니까 됐어.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비밀이 없잖아. 정희가 밝게 웃었습니다. 태수가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아내와 친구가 있으니까.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딸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아빠 건강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하다고 하셨어. 정말요? 다행이다. 그럼 오늘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예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태수에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오늘 온다네. 축하 파티한다고. 좋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겠구나. 태수가 기뻐했어요. 미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나는 집에 가서 준비할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것도 만들어서 가져갈게. 미숙아,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정희가 말렸지만 미숙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된 걸 축하하는 의미로. 세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희의 집에는 온 가족과 미숙이 모였습니다. 큰딸 수진과 작은아들 민수도 왔고 미숙도 직접 만든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아빠, 정말 다 나은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하다고 하셨어. 엄마가 옆에서 잘 돌봐줘서. 태수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몰라서 죄송해요. 괜찮아. 너희들은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정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정희야, 내가 한 말씀 드릴게. 모두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 특히 정희가 태수를 간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거든. 수진과 민수가 부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도 많이 배웠어. 친구 사이에도 솔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정희가 일어나서 미숙을 껴안았어요. 미숙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도 이렇게 잘 못 견뎠을 거야. 우리는 평생 친구니까.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자. 미숙도 정희를 꽉 안았습니다. 태수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서.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태수와 함께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 정희가 말했어요. 뭘? 사람의 마음은 평생을 함께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서로 믿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태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 나도 앞으로는 내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 그래. 우리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정희는 다시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태수와 미숙과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정희야, 오늘도 날씨가 좋네. 미숙이 말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함께 앉아 있으니 참 좋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두 여자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세 사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아파트 단지,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상처와 배신을 넘어 결국 남는 건 용서와 함께한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조금은 다른 눈으로, 조금은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